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미 허가받은 다른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으로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을 때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사항만 놓고 본다면 여기에 해당하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백신 이피커시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방 효과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청학적 변수가 예방 효과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백신의 평가는 이러한 면역원성의 측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이피커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면역원성 데이터를 통해 예방 효과를 추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유효성 임상시험에 비하여 훨씬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하는 걸로 보이죠. 면역원성 임상시험을 할지 유효성 임상시험을 할지 말이죠. 긴급사용 승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면역원성 임상시험이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이미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상황적으로도 면역원성 임상시험을 해야겠죠. 여기 면역원성 임상시험이 널리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문구를 통해 생각보다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많이 사용되는 걸로 보입니다. 면역원성 임상시험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FDA와 EMA에서도 새로운 백신의 허가를 위해 면역원성 임상시험의 자료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면역원성 임상시험을 할 백신 개발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FDA나 EMA 허가를 노린다면 굳이 유효성 임상시험이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면역원성 임상시험이어도 충분하죠. 유효성 임상시험과 달라지는 건 하나 있습니다.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대조군으로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이미 허가받은 백신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비열등성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국내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면역원성 비교 방법은 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는 이미 대조군으로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이미 허가받은 백신을 사용할 거란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효성 임상시험은 화이자처럼 대조군을 생리식염수로 사용하겠지만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대조군으로 백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신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대조 백신 선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백신이나 대조군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죠. 대조 백신은 시험 백신과 플랫폼, 제조 공정, 면역학적 기전이 유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비교이고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은 mRNA 백신과 비교해야 하고 제조업 단백질 백신은 제조업 단백질 백신과 비교해야 공평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허가기관에서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전혀 다른 코로나 백신들을 비교하려면 비교가 힘들겠죠. 그리고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평가지표도 역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화항체나 혈청 반응률 등으로 구성됩니다. 백신 이피커시가 아니죠. 혈청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후발 백신 개발 기업 중 면역원성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면역원성 비교 임상 방식으로 글로벌하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하죠. 대조 백신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백신은 노바백스와는 또 다른 백신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죠. GBP510이라고 합니다.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이미 허가받은 백신을 대조약으로 사용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기존에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약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면역원성 비교 임상시험이죠. 그리고 비열등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월하거나 적어도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조 백신을 못 구하면 어떡하나?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친절하게도 무상으로 백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공공성을 강조하던 글로벌 제약사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죠. 전체 시험 대상자는 약 4,000명이고 시험 백신은 3,000명, 대조 백신은 1,000명입니다. 3대 1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 합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는 건데요. GSK의 면역 증강제 어쭈벤트와 함께 사용하니까 확실히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맞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에는 분명 플랫폼이 유사한 백신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중에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가장 빠른 게 노바백스인데 아직 노바백스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플랫폼의 백신이 현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비슷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선정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유연하게 임상시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가이드라인에는 시험 대상자 수도 알려주고 있죠. 시험군 3,000명 이상, 대조군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죠. 여기에 딱 맞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시험군 3,000명, 대조군 1,000명으로 임상시험을 설계했습니다. 마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가이드라인 같죠. 여기까지 면역원성 임상시험에 대해 공부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나노코박스로 돌아와서요. 나노코박스는 대조 백신을 사용했는가 찾아보니 위약을 사용했습니다. 임상 3A상에서 6대1로 백신과 위약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면역원성 임상시험과는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유효성, Vaccine Efficacy를 입증하던가 혈청학적 변수인 면역원성으로 예방효과와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대조군이 백신이니까 일단 나노코박스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면역원성 임상시험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백신 유효성으로 입증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 나노코박스 임상시험과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시험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었지만 설계에서 차이가 있었죠. 나노코박스는 3A상도, 3B상도 백신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화이자와 노바백스가 진행했던 것과 같은 임상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 백신 그룹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면역원성 비교 임상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면역원성 비교 임상시험은 개발 속도가 늦어서 다른 백신들 접종이 이미 많이 일어나며 진행하는데요. 나노코박스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는 8월 10일 IND를 승인받고 첫 투여를 개시했다고 30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첫 투여가 8월 달에 일어난 것이죠. 반면에 나노코박스 임상 3B상은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현재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나노코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시험의 시작 시점이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설계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베트남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백신이 부족하죠. 반면에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백신이 이제는 넉넉하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안 된 사람이 많은 베트남은 예방효과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이고요. 백신 접종이 많이 된 한국은 면역원성 비교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